대한민국 국가 와해, 문재인 이적 세력 규탄, 미국에 감사하자. 땡큐 아메리카 제 168차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붙어 있었는데 땅이 붙어 있었습니다. A라는 회사는 복을 받아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강성해집니다. B라는 회사는 대표가 이상하고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하더니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땅도 황폐합니다. 오직 B 회사가 획책하는 것은 A 회사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A 회사 대표가 덜컥 B 회사 대표하고 만났다고 하더니 A 회사의 땅 아주 넓은 부분을 아무 개발도 못하고 건물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황당해진 A 회사 주주와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고 항의했더니 저쪽도 똑같은 넓이로 그러기로 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약 3배가량이나 넓은 땅을 A 회사는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만일 A 회사라는 대표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 A 회사의 이사와 주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대표를 쫓아버리겠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영토 주권을 훼손하고 적국에게 그것을 갖다 바치고 국방 주권, 안보 주권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숫자상 직선거리로 50km, 85km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넓이만도 아닙니다. 우리 덕적도라는 것이 시화방조제 안산옆이라고 했는데 유서 깊은 섬입니다. 덕적도는 삼국통일기에 나당연합군의 당나라의 수많은 해군이 기착해서 머무르던 전략적인 섬입니다. 덕적도에서 금강 하구까지 당나라 해군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덕적도를 쥐고 있으면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청도 영역까지 접근 금방 가능한 것이 바로 덕적도입니다. 그런데 그 덕적도까지 일대를 우리 해병과 해군 군사력이 힘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시킨다고 국방장관이 여기에 서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국방장관이 국방장관답지 못합니다. 후임으로 들어왔다는 정경두 국방장관은 취임 첫 말이 그 군사 분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게 첫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 정상적인 국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국회를 비상소집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체결한 저 군사 분야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해야겠죠? 여러분, 영토가 어떤 것입니까? 영토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전체가 결의했다 해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토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자손만대 이 땅에서 이 국가를 이어받을 후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의 땅도 온 국민이 결의해도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영토입니다.
지 마음대로 내어줬다는 게 대통령입니까? 이 일로 문재인은 완전히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대통령, 국방장관, 국회가 모두 답지 못하고 제의를 못하면 오직 남은 희망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마저 국민답지 못하면 나라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안합니다. 우리 고발장 급한 시기에 소수의 인원만으로 고발장이 들어갔지만 많은 분들이 공동 고발 의사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적극 모든 단체, 모든 뜻 있는 애국 시민들이 그 고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평양선언과 특히 군사 분야 합의문이 전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온 국민의 서명운동으로 확산시켜 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많은 국민은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서해 전 함정의 포에 덮개가 씌워지고 모든 공군 정찰활동이 동부 전선상공에서 금지된다는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육군 수십만이 밑에 있는데 공군 정찰력이 움직이지 못하면 눈뜬 장님입니다. 그렇죠? 수십만 군인과 수천만 국민의 목숨을 절대적이고 응급하고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몰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우리 여기 모인 애국 국민 선각자들부터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짧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끝마디를 3번 반복해 주십시오. 국민을 깨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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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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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수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아마 TV 보기가 정말 신문이 날 겁니다. 문재인이 방북 사건 계속 보도해서 이제 텔레비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문 대통령 칭호로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가는데 바로 대통령 전용기가 공군 1호기입니다. 공군 1호기에는 택기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택기를 떼고 그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갔습니다. 이미 이곳은 북한에 택기되고 갔다는 얘기는 항복하러 간 겁니다. 항복하러.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바로 북한에 항복하고 돌아온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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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축구 시합을 하는데 골키퍼를 간첩을 갖다 놓고 축구 시합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협상하는데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지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간첩 행위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번에 북한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김정은하고 만나서 너 핵 언제까지 바로 폐기할 거냐? 이것만 협상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한마디 꺼내도 못하고 김정은이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느냐? 여러분 잘 알죠? 완전히 바로 우리 군을 무력화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미국의 북한 제재를 무력화하겠다.
그러면 딴 말로 바꿔 얘기하면 미국의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선전포고. 한국이 미국한테 선전포고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 가진 강도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바로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닦아주고 돈도 줄 테니까 너 그 칼을 내려놓겠느냐 안 내려놓겠느냐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온갖 것을 다 주겠다고 미국이 제재하는데 제재를 못하게까지 해줄 테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도 대답을 안 씁니다. 그런데 다 주고 갔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안보도 다 김정은한테 맡기고 바로 미국 앞장서 미국 북한 제재도 바로 무너뜨리고 이걸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 이 얘기 한마디 안 듣고 또 반복. 첫 번째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하겠다. 두 번째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하겠다. 이번도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여러분 잘 아는 김일성이가 1973년에 미국의 전투기가 한국에 배치했을 때 한국에 바로 미국 핵을 가져가라.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에 다 퍼주고 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항복문서 전달하고 와서 김정은이가 언제 쳐들어오냐 날짜만 정하면 되는데 김정은이가 그랬죠. 남한 적화는 다 됐는데 시간만 이제 맞으면 가면 끝난다. 그 얘기를 확답을 해주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가 왔다고 지금 국민들은 내가 아는 여러 사람을 물어봤더니 아이고 잘했다 평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김정은 세상이 와요. 전쟁으로 한 방 맞는 것보다 김정은이가 내려서 대한민국 점령하면 적어도 1000만 명이 죽습니다. 1000만 명. 여러분이나 나라 다 첫 번째 대상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김정은의 항복문서 전달하고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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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뭘 항복했느냐? 지금 문재인이가 전방에 있는 GP 다 철수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임진강의 철책선 다 철수했죠 이미? 그 다음에 방어벽, 북한의 탱크 노로 방어벽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 62만 군인 중에서 52만을 줄이겠다. 그러고 가서 북한에서 자랑했겠죠. 나는 이렇게 우리 군을 무력화시켰으니까 당신이 시간만 있으면 쳐들어라. 그래서 북한이 요구했는데 들어줬습니다. 바다의 휴전선이 여러분 잘 아는 NLA입니다. NLA를 해체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들어와라. 인민강 철책선 다 걷어놨으니 마음대로 들어와라. 그래놓고 국방부하고 청와대고 발표가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추석 연휴절에 바로 또 NLA를 팔아먹었다 소리가 나올까 봐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미친 정권 아닙니까? 이런 정권 믿어도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것은 전방에 여러분 잘 아는 비무장지대 우리 초소가 GP입니다. 우리 GP는 60개 뿐입니다. 북한 GP는 160개입니다. 그런데 공동 똑같은 숫자 GP를 없애자. 그 얘기는 그걸 도장을 찍어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남한에 60개 없으면 북한 60개 없으면 북한은 100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북한 방어는 그대로 두고 남한은 무력화시키겠다. 더 기가 막힌 것은 40km 우리한테 정말 북한을 이길 수 항공권만 우리가 쥐고 있는데 40km 전방까지만 바로 우리 정찰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방을 일체 정찰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군대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다 물러나고 NLA를 해체하고 그런데 북한은 핵 가졌죠? 미사일 가졌죠?
여러분 방사포가 뭐 1,400문인가 되고 일반 포까지 합쳐서 14,000포의 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북한은 해치한다 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야 우리 문 열어놨으니까 김정은이 마음대로 쳐들어와라 이렇게 항복문서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칙사대우를 해줬습니다. 칙사대우. 적어도 북한에 가면 우리 문재인 씨가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럼 북한에 가면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텐데 세습 독재자 자기 고모부도 바로 화염방 사기를 쏴가지고 자기형도 죽이는 그 독재자를 아주 극찬하고 봤습니다. 극찬. 이게 인간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문재인이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만일 지금 문재인이가 약속한 대로 NLL도 없애고 전방지피 다 없애고 바로 우리 정찰리가 북한을 정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요새 군대들 5만 대만 다 외출내버린답니다. 완전히 뚫렸어요. 전방이. 이래놓고 이게 평화입니까? 평화입니까? 적화통일입니까? 바로 이번 문재인은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김정은이한테 야 네가 적화통일해라. 나는 바로 대한민국 군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을 무력화시키겠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20년간 육자회담에서부터 했지만 미국이 번번이 쏘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3번 쏘갔습니다. 문재인이한테 4월 27일 날 남북회담 첫 번째 하고 28일 날 그 트럼프한테 70분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를 만났더니 일전에는 핵 폐기한다다 걱정하지 말아라. 서로 당신이 한번 만나봐라. 그래갖고 바로 주선해서 미북 회담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미북 회담에서도 김정은이는 핵 폐기했다지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재인 씨가 한밤중에 이건 바로 역적질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가지고 국민도 원래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라고 2차 회담을 했습니다. 허구 와서 또 미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1년 안에 핵 폐기를 하겠다고 해야 이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풀리무시 한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9월 달에 북한에 특사부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온 뒤에 또 미국에 전화가 와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한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이번에 핵 폐기한다. 언제까지 폐기한다를 들어봤습니까? 그러고 와가지고 내일 미국 간답니다. 미국 가서 또 거짓말을 하려고.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미국이 바보입니까? 더 문제는 뭐냐? 지금 문재인이가 작년 7월 달부터 북한 석탄 수입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알고 석탄 수입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작년 8월 5일 날 안전부장이사회 해갖고 북한 석탄 수입하는 것도 바로 제재 대상이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52차례나 북한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어디서 수입했냐? 남동 발전이라고 한전 자회사에서 수입해서 바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 여론이 막 쏟아지니까 가서 바로 감사를 했는데 그 동남발전소 직원들이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뭐 서류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북한 석탄이 수입돼서 조사를 왔다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한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석유를 초과해서 보내주다 또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금년 안에 북한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하고 바로 판문점에다 연락사무소에서 돈을 퍼주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일 미국이 한전에 대해서 제재대 명단에 딱 오르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전기를 못 씁니다. 한전에서 LNG 석탄 수입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수입을 못하면 발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공장 문 닫고 우리 국민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그거 보니까 지금 문재인이 가서 뭐라고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금년 내에 북한에 철도 놔주고 도로 놔준다.
그런 북한이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옵니다. 또 4대 기업 총수들 데리고 갔죠? 거기 제재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한국 그걸로 문 닫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4대 총수를 데리고 가서 구경시킨 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묘목 키우는 데 가서 구경시켰답니다. 이게 세상에서 발벗고 뛰어갖고 바삐 떠다니는 4대 기업 총수를 데리고 가서 묘목장을 구경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이건 청와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거다. 북한에 갔더니 북한 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오라고 해서 초청했다. 그러면서 초청해놓고 북한에서 87일을 뭐 무슨 상무상이가 후원실을 했어요. 4대 그 기업 총수를 데려다 놓고. 이런 짓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이 나라에서 우리가 사느냐,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 제조에서 굶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선택하는 보다는 목숨 걸고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해야 되겠죠? 함원을 지어 끝내겠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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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추석을 앞두고 몸과 마음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실 텐데 오늘도 이곳 대한문 광장에서 애국투쟁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끝난 남북회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문재인의 2박 3일 평양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어느 분이 물어서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번 평양에서 태극기가 없었다. 대한민국도 없었다. 태극기 없고 대한민국 없는 남북회담은 아예 필요가 없었던 원천 무효 회담이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기 싫었지만은 평양의 문재인이 정은이 사진을 하루 종일 보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안 평양 비행장에 문재인이가 도착했을 때 줄 잡아도 10만 명, 연도에도 10만 명,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돼 있는데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인공 깃발이 가득 찼습니다. 간간히 한반도 깃발이 보였고 어디에도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를 수행해서 따라간 장차관, 국회의원, 우리 대표단 어느 누구의 상의 옷자락에도 태극기 배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 북한 괴뢰 정권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가 없고 태극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의 국가 원수가 오면은 그 상대 국가의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이는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평양에 갔어야 하는가? 자, 2000년에 김대중이가 갔고 2007년에 노무현이가 갔을 때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당시에 김정일이도 태극기를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순안 비행장 연도에 꽃다발만 들게 해서 흔들었지 인공 깃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이는 태극기를 아예 개항하지 않고 인공기만 흔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을 찾아갔다. 이 말씀부터 우선 먼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둘째 날 19일 날 밤에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이라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잠실운동 한 2배쯤 됩니다. 거기 집단 체조를 봤죠. 10만 명이 출연하는 집단 체조입니다. 그것을 관람을 하고 그 관중 5만 명, 15만 명이 있는 앞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 연설에서 문재인이가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정말 온갖 찬사를 다 내뱉었습니다. 김정은이를 뭐 찬양하고 박수를 보낸다. 북한은 민족의 자존심을 차렸다. 평양이 뭐 몰라보게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한 것도 좋고,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되자는 말로 우리 민족끼리를 열심히 찬양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 대통령이라 그랬습니다. 그 남쪽 어디를 가리킵니까? 어디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 있는 어디 동남아 대통령입니까? 자기가? 문재인이가 스스로 대한민국을 부인을 하고 국적 불명의 지도자로 자기 스스로를 만들었습니다. 태극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이번 방문에는 문재인 일당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는 남한의 지도자로서 지가 가서 북한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고 자기도 주인공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했겠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김정은이가 혼자 주연이고 김정은이가 아주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그냥 평화쇼에 들러리로 참석을 한 겁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끝나고 나서 AP통신 기자가 분석한 내용에 이번 평양 2박 3일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스스로를 위대한 지도자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각색한 더 그랜드 티어터, 번역을 하자면 아주 잘 만들어놓은 대규모 극장식 쇼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만 더 하죠. 자, 백두산을 올라갔습니다. 자,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우리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에 있어서는 백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어서 백두산은 김일성이가 항일 운동을 한 민족 항쟁의 성지입니다. 성지. 김일성이라는 이름도 아니죠. 본명은 김성주라는 20대 청년이 백두산에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항일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게 백두산에 가면요, 커다란 나무, 아름들이 한 2아름 3아름 되는 큰 나무에 껍질을 도끼로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항일 구호를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결사항쟁 이런 거, 이걸 이제 이른바 구호나무라 그래서 김일성이의 치적 중에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북한에서 발견된 구호나무가 1000그루가 넘습니다. 그래서는 김일성이는 항일운동인 게 아니라 맨날 도끼 들고 나무 깎고 구호세계로 돌아다녔습니까? 김성주라는 새파란 청년이 소련군 대위 계급장 달고 내려와서 그 박헌영 이런 사람 다 몰아내고 북한 정권을 잡는 그 정통성을 백두산에서 항일운동한 김일성 장군을 본따서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만든 것이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은 김일성이의 성지, 이른바 백두혈통의 성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문재인이가 그 마누라 정숙이하고 정말 모르고 올라갔습니까? 모르고 올라갔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결국 김정은이가 계획한 대로 김일성이의 성지인 백두산 성지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 문재인 일당은 이렇게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북한을 찾아가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 주사파들은 북한이 최고, 한미동맹도 필요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거, 북한이 좋아하는 것만 다 해주면 된다. 그리고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챙기지 않습니다. 그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 민족끼리인데 갖다 줘야지, 퍼다 줘야지.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재인의 2박 3일 평양 방문은 정말, 어제 우리 국본에서 검찰청에 가서 고발을 했죠. 여적죄로 고발해서 마땅한 정말 이적 행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석
가족들이 차례상에 모일 때 어렵시더라도 자식들한테 친척들한테 이번 평양 방문의 진실은 이렇다는 설명을 꼭 해주시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을 같이 동참시키고 이 투쟁에 깨우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추석 명절 넉넉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